이야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어디부터? 여기 우리가 배우는 게 문법이니까 여기부터 합시다. 문법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시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오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문법이라는 게 있다. 문법이 뭐냐라고 해보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문법이니까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럼 문장은 뭔데? 라는 질문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온다?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동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케이, 좋아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었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 세 가지가 수, 시제, 그리고 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제다. 그래서 시제를 먼저 공부한 거죠. 시제에 대한 얘기는 다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시제 말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 중에서 요 태. 오늘은 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동사에서 중요한 건 수시시태 중에서 시제, 태,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사랑 관련된 다른 문법 이렇게 가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태에 대한 얘기할 건데 여기다 먼저 적읍시다. 이 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voice라고 하고요. 맞아요. voice라고 해요. voice라고 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 voice라는 단어를 썼냐라는 것과 왜 한국어 이름으로는 태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이 발생했죠.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무조건 뭐가 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동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내가 물을 마신다. 이것도 사건이에요. 내가 칠판을 친다. 이것도 사건이고요. 너희가 영어 공부를 한다. 이것도 사건이죠. 맞아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긴 동사가 반드시 있겠죠. 그리고 동사의 왼쪽엔 누가 있겠어? 동사 왼쪽에는 당연히 주어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사건을 누구의 목소리로 전달할 거냐라는 거죠. 누구 목소리로? 이 사건을 행위자의 목소리, 행위자를 우리가 주어라고 하죠. 주어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그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거냐. 누구 목소리인데 행위자의 목소리야? 대상의 목소리야?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라는 거죠. 잠깐만, 우린 대상을 뭐라고 그랬죠? 목적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voice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voice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행위자의 목소리냐 대상의 목소리냐 누구 목소리인데 이래서 voice가 되는 거죠. 그럼 한국어로는 왜 태라고 부릅니까? 라고 한다면 행위자의 목소리로 말하냐 대상의 목소리로 말하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거든요.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요. 행위자의 목소리로 말을 하면 그냥 동사를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대상의 목소리로 말하면 수동태죠. 대상의 목소리로 말하면 그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이걸 태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결국에 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태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이런 거죠. 행위자의 목소리에서 행위자의 목소리로 말하는 능동태라는 것이 있고요. 대상의 목소리로 말하는 수동태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 보이스라고 하고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패시브 보이스라고 뭐 이름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수동태라는 것이에요.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한마디로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문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정의를 내려야 되죠.
그건 이거야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수동태가 뭔가요? 수동태가 뭔가요? 라고 하면 우린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다. 역지사지가 뭐야? 건우 역지사지가 뭐야?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어의 입장과 대상의 입장을 바꿔놓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것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있어야 역지사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른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수동태는 역지사지다. 역지사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대상물, 즉 목적어가 필요하다. 결론.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었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봤을 때 1, 2형식 따로, 3, 4, 5형식 따로 이렇게 말했었죠. 맞아요? 그럼 3, 4, 5형식은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그때도 말했었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건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죠.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수동태를 공부하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3형식의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5형식의 수동태.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됐죠? 이런 흐름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어차피 목적어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됐죠? 순서 들어갑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3형식의 수동태가 되는 거죠. 3형식의 수동태요.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3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다? 주어, 다음에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생겼죠. 이게 3형식에 생기면 되잖아요.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자, 누구의 목소리냐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쓰면 되겠죠. 왜냐, 그 목적어의 입장에서 말할 거니까 목적어를 맨 앞에 쓰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동사의 형태를 바꿔준다 그랬잖아. 그럼 동사를 바꿔 써야 되죠. 동사의 형태를 바꿀 건데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바꾼다 그랬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동사라는 것을 봤을 때,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시제다. 얘는 시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시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를 BPP로 바꿨을 때 PP,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과거 분사는 시제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비동사를 쓴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동사를 써주는 거예요. 다시 이 비동사를 쓰는 이유는 뭐다? 철저하게 시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비동사를 쓰는 것이다. 됐죠? 그런 다음에 맨 앞에 있는 행위자, 이 행위자 어떻게 씁니까? 뒤에 by라고 쓰고 by 다음에 주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게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비동사에서 시제를 담당한다. 이 비동사가 시제를 담당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이제 틀려요. 실제로. 오케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내가 문장을 9개를 써줄게요. 8개, 9개 정도 쓸게요. 오케이? 요거를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지금 직접 바꿔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써보세요. 기본 공식이 얘잖아. BPP잖아. 힌트는 이미 줬잖아. 이 비동사 부분에서 시제를 담당한다고. 그럼 공식대로 한번 해볼게. 이 공식대로. 자, 이렇게 합시다. 1번은 기본형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번이야.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누가? 얘가 앞으로 오면 되겠죠. 목적어의 입장에서 말할 거니까. 그래서 I 쓰고. 그런 다음에 loves잖아. 이걸 바꿔야 돼. 시제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가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m. 그리고 loved. 그런 다음에 by him 이란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형이니까. 됐죠? 다음 2번. 2번은 뭐냐라고 하면 2번은 진행 시제죠. 이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진행 시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얘가 동사, 목적어잖아. 목적어를 앞으로 쓰는 거니까 더 북을 앞에 쓰시고 더 북.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은 BPP잖아. 잘 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것을 만들고 싶었는데
뭘 갖고 있다? BING란 진행 시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비동사 부분에다가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것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수학처럼. 그럼 뭐가 돼? 비동사는 그냥 쓰시는 거고요. 비동사가 내려오다 ING를 만났으면 뭐가 돼? being이 되죠. 근데 PP는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be, being, PP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럼 뭐가 돼? 여기서 현재니까 현재 진행이었잖아. 어떻게 쓴다? The book is being 한 다음에 read by her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그래서 이 형태 be, being, pp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진행 시제의 수동태라고 해서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보같이 이걸 왜 외우고 있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하기 정도 하는 거잖아. 요 정도 더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된다? 아, 비동사 부분에서 시제를 담당하는 거구나. 요것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잖아. 그죠? 한 번 더 해볼게요. 3번. 3번의 제목이 되는 것은 완료 시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완료 시제. 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니?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해볼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수동태를 만들고 싶은 건데 비동사 부분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비동사 부분에다가 have pp라고 하는 완료 시제를 집어넣어라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비동사 부분에다가 뭐 have 플러스 pp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죠. have는 그냥 내려오는 거니까 쓰시고 비동사가 내려오다가 pp를 만났죠. 비동사에 대한 pp형, 그게 be인이죠. 그래서 have been 한 다음에 pp라는 형태를 그냥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럼 문장 써보니까 일단 the book, the work죠. the work가 앞에 오고요. the work 한 다음에 현재 완료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시제라는 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has 한 다음에 been 쓰고 나서 finish it 이렇게 쓰겠죠. has been finished 한 다음에 by him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have been pp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됐죠? 오케이? 이렇게. 다음에 4번은 정답이 뭐예요? 4번은 정답이 없죠. 4번은 정답이 없죠. 오케이? 왜냐하면 잘 보세요. became이라고 한 동사가 나왔죠. 근데 동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가 같죠. 뒤가 같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동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랑 서로 같으면 보어가 되죠. 목적어가 아니잖아. 우린 뭘 가지고? 목적어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얘는 보어예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는 몇 형식이니까? 얘는 사실 2형식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됐어요? 제목은 뭐라고 적을까요? 4번 제목은 자동사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동사야.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굳이 왜 이렇게 함정을 팝니까? 왜 함정을 팠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동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거든요. 오케이? 얘 바꿔봐. 제대로 바꾼 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낼 거냐면 자, 보기 중에서 수동태를 만든 문장 중에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 A doctor was become by Tom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목적어 맞아? 수동태가 뭐야? 목적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다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수동태는 뭐다? 역지사지다. 역지사지는 뭐다? 목적어를 가지고 하는 거다. 요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 5번으로 갑시다. 5번은 제목이 뭐냐면 제목을 군동사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군동사. 그럼 군동사가 뭡니까? 군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남학생들 곧 끌려갈 곳인데 군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모여 살잖아요. 거기 이렇게 니네 다 같이 모여 살아야 돼요. 어떡한 일이네. 아무튼 이게 그 모여 사는 거죠. 군이라는 거잖아. 그죠? 난 갔다 왔는데 별로야. 아무튼 덩어리 지어 있잖아. 군이라고 하는 게 덩어리 지어 있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군. 그러니까 같이 덩어리 지어져 있으니 덩어리로 같이 다닌다. 그래서 take care of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거 한 덩어리로 하나의 동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앞으로 나온다? The cat. 앞으로 나와야겠죠. The cat. 한 다음에 시제는 지켜지는 거죠. took라고 과거시를 썼으니까 뭘 써야 돼? was. took, taken 이렇게 되는 거잖아. was taken. 한 다음에 care of 하고 난 다음에 by her.
자 보세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것이냐면 take care of가 한 덩어리인데 of도 쓰고 by도 써야 되나? 둘 중에 하나만 쓸까? 아니에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부터 내가 계속해서 말했던 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돼 라고 말했잖아.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근데 허용을 해줘요. 오케이? 이게 전치사가 of, by 겹칠지라도 허용을 해줘요. 오케이? 이게 맞는 겁니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알겠죠? 다음에 6번 갑시다. 6번은 제목이 뭐냐면 조동사죠. 조동사. 조동사라는 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조동사. 근데 우리 원칙만 지키면 돼요. 어떤 거? 조동사 뒤에 뭘 쓰라고 그랬어요? 동사의 원형을 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조동사가 동사보다 힘이 세니까 시제를 뺏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써라. 그것만 지킵시다. 목적어 앞으로 올게요. the problem. the problem 한 다음에 could라는 조동사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BPP를 쓰면 되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쓰라고요. 그럼 뭐 쓰면 돼? 그냥 be solved. could be solved 한 다음에 by her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다음에 7번 갑시다. 7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7번은 by 이외의 전치사. 제목이 by 이외의 전치사. 이게 되는 거예요. by 말고 다른 전치사.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동태를 만들 때 아까 얘기했었지만 목적어 앞으로 오고요. BPP 쓰고요. 그런 다음에 by라는 형태를 쓰고 나서 행위자를 쓰라고 그랬잖아. 원래는 by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by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애들, surprise 이런 애들인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환 어디에 깜짝 놀라다 be surprised at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뭐뭐에 놀라다 be frightened at 이렇게 쓰죠. 오케이?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오케이?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수거라는 이름으로 외웠던 그 녀석들이죠. 오케이? 그냥 암기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수거처럼. 근데 봐봐. 내가 지금 물어본 애들의 공통점은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be satisfied with, be surprised at 이런 식이죠. 이해되세요? 전부 다 앞에가 뭐야? BPP죠. 뒤에 전치사만 달라지잖아. 너희가 수거라는 이름으로 외웠던 그것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특별히 막 암기를 해야겠다 이것보다 자주 보시면 돼요. 자주 보다 보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눈에 있겠죠. 오케이? 다음 스탬프 퀴즈 볼 때 나오겠죠. 됐죠? 오케이? 낼 거예요. 알겠죠?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오면 되죠. They 쓴 다음에 시제는 지켜지는 거죠. 과거니까 They were surprised. 다시 be surprised 뭘 써야 돼요? at 뭐라고요? at이라고요? be surprised at 맞군요. 미안해요. be surprised at the new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수거처럼 그냥 한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8번 갈게요. 이게 8번, 9번 묶으세요. 그리고 별표 치세요.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번에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거 8번이랑 9번은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제목은 뭐냐면 8번과 9번은 제목이 뭐냐면 목적어 절. 목적어 절이에요. 원래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명사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명사의 성격만 가지고 있으면 명사 구가 될 수도 있고요. 명사 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하필은 목적어 자리에 절의 형태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얘기인 거죠. 문장을 잘 보세요. 잠깐. 문장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제일 먼저 they believed. 얘가 동사죠. 동사가 어떻게 알았냐면 시제를 갖고 있으니까 동사인 걸 알았어요. 또 하나 뒤에 보니까 Tom loved 라고 해서 얘가 동사죠. 지금 동사가 두 개라고요. 동사가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접속사야? that이라는 것이 접속사고요. that부터 어디까지? 제인까지가 한 덩어리죠. 우리 아까 연습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they가 주어가 될 거고요. 그들이 믿습니다. they가 that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그럼 어쨌거나 덩어리가 커지기는 했으나 얘는 몇 형식이다? 얘는 3형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형식 문장이에요. 얘는.
그럼 수동태를 만들 때 똑같이 바꾸면 되겠죠. 누가?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목적어를 앞에 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라? That 얘를 쓰시고 That Tom loved Jane 써주시고 시제는 지켜지는 거죠. 과거 시제는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was. 왜 was를 썼냐면 that Tom loved Jane 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우리 배웠습니다. 셀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was loved, was believed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하고 나서 by them 이란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영어는 어떤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영어는 이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하죠. 오케이? 머리가 너무 큰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얘가 동사인데 그 앞에 주어가 너무 길죠. 이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뒤에다 써야겠죠. 앞에가 너무 기니까 뒤에다 쓰자고요. 어떻게 쓸까? 그러면 was believed 됐죠? 한 다음에 that Tom loved Jane 이렇게 문장을 썼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원칙 하나가 깨져 있죠. 어떤 원칙이요? 동사가 있다면 동사의 왼쪽엔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된다? 주어가 나와야 된다. 근데 주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지금.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죠. 뭘로 채울까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그냥 어느 것으로 채우면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it인 거죠. it이란 단어는 의미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짜 주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it was believed that Tom loved Jane by them 이란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바꿀 수 있으면 이게 딱 중2 수준이에요. 중학교 2학년 되더라도 여기까지 바꿀 수 있죠. 오케이? 중3 때 뭐가 나오냐? 여기서 설명 들으세요. 요건 설명을 먼저 듣고 쓰세요. 알겠죠?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문장을 보면 it was believed 한 다음에 that Tom loved Jane by them 이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을 쭉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it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의미가 없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쓴 거잖아. 오케이? 그럼 뭐 굳이 꼭 써야 될까? 쓰지 맙시다. 지우세요. it을. 지우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럼 원칙이 깨지는 걸? 어떤 원칙?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그 원칙이 깨져버리잖아. 그럼 비어있는 주어 자리를 또 다른 주어로 채우면 되죠. 그 또 다른 주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주어를 가지고 주어 자리를 채우면 되죠. 그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탐이 앞에 있겠죠. 탐 그리고 was believed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주어가 빠져나갔죠. 주어가 빠져나가는 순간 뭐가 필요 없어요? 접속사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접속사는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쓰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럼 접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지우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접속사도 사라지고 주어도 사라졌죠.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 이 동사는 더 이상 진짜 동사다 가짜 동사다? 가짜 동사다. 진짜 동사일 필요가 없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럼 진짜 동사랑 가짜 동사의 차이는 뭐다? 진짜 동사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시제가 있다. 그럼 가짜 동사는 어떻다? 시제를 정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정사예요. 그게 바로 to 부정사인 거죠. 그래서 뭘 쓴다? 그래서 to love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To love Jane by them 이라고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그 두 개가 다 정답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문장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장의 변환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막 빈자리를 채워 들어가고 to 부정사를 쓴다라는 이 문법이 다음 시간에 배울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to 부정사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문장이 바뀐다? 그 it이 의미가 없어서. it이 의미가 없어서 지워버린 거예요. 지우다 보니까 차례대로 없앴어, 채우다 보니까 접속사가 사라져, 주어도 사라져, 가짜 동사. 가짜 동사는 to 부정사. 이렇게. 됐죠? 이런 순서대로 쭉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잘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조금 어렵죠? 됐죠? 자, 요거는 필기할 시간 조금 드릴게요. 요건 밑에 거 하나 더 해볼게요. 9번. 그럼 뭐 8번이랑 9번이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9번도 나왔습니까? 9번은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9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먼저 물어보죠. 대환아, 8번 문장과 9번 문장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어디요? 그렇죠. 맞아요. 시제가 약간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시제가 약간 다르다는 거. 위에는 believed, 과거 시제고요. 아래는 believe라고 하니 현재 시제죠.
이게 또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해볼게요. 먼저 얘가 동사죠. believe가 동사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loved 얘가 동사죠. 동사가 두 개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그래서 that이란 접속사가 있고요. that부터 어디까지? 제인까지는 한 덩어리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앞으로 와야겠죠. 앞으로 오면 문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만들어지죠. that 탐이라는 애가 loved 제인. 이건 셀 수 없죠.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시제. 학생들이 시제 되게 많이 틀립니다. 너희 이제 문제 풀 때 잘해야 돼. 시제 꼭 기억하세요. 동사는 시제, 시제는 동사예요. 항상 시제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신경 쓰세요. 자, 현재입니다. is 한 다음에 believed 한 다음에 by them 이렇게 문장을 썼죠.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주어가 너무 긴데 머리가 너무 크잖아. 주어가 너무 길어. 난 이거 싫어. 해서 어떻게 한다? is believed 한 다음에 that 탐이라는 애가 loved Jane by them 이렇게 문장을 썼다고요. 됐죠? 빈자리 채우자고요. 우리 빈자리 뭘로 채워라? is로 채워라. 그래서 이때 진주어 가주어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죠? 오케이? 그럼 뭐 아까랑 똑같네.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 여기 is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지웁시다. is를 지우시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주어 자리를 채우긴 해야 되죠. 누구로? 또 다른 주어로. 또 다른 주어가 누구야? 탐이죠. 이 탐이라는 애가 여기 is의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탐이라는 애는 is believed. 탐이라는 애가 믿어집니다. 탐 is believed 한 다음에 that은 더 이상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죠. 주어가 빠져나갔으니까 지울게요. that을 지우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loved란 단어를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 그런 잠깐. 그래 너도 잠깐. 넌 왜? 자, 봅시다.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썼잖아. is believed라고 썼잖아.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요. 잘 봐봐. 우리 죽어요. 자, 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현재죠. 여기는 현재잖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과거잖아요. 오케이? 더 옛날 얘기잖아. 맞아요? 아까는 여기가 과거였고요. 여기도 과거였죠. 과거에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to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근데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잖아. 옛날 이야기 하고 싶은 거라고요. 옛날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시제를 배웠죠. 지난 시간에 시제 배웠어요. 시제 중에서 더 옛날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었죠. 모양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더 옛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상민이가 지금 되게 잘 말했는데 더 옛날 얘기할 때 그 전 사건 이야기할 때 옛날 이야기를 할 때 뭘 써야 돼요? 옛날 이야기를 할 때는 have pp라는 녀석을 쓰면 되죠. 근데 그게 과거보다 이전이 되면 여기를 과거로 바꿔서 had pp가 됐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겁니다. 이거 부정사에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더 이전 사건, 더 옛날 얘기, 이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땐 뭘 써라? have pp를 써라. 옛날 이야기 하고 싶을 때는. 근데 여기서 have를 그냥 쓸 수는 없죠. 왜? to 부정사 자리니까.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to 부정사 도 써야 되고 have pp 도 써야 돼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to 동사의 원형과 have pp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 결국 어떻게 돼요? believed to have loved Jane by them 이라고 문장을 써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어디? 여기 to have loved. 아까는 to love 이렇게 됐죠. 됐죠?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더 옛날 얘기, 옛날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have pp를 써라 이건 거예요. 됐죠? 옛날 이야기는 have pp 써라. 그래서 to have loved가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삼형식의 수동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됐죠? 삼형식의 수동태는 여기까지. 됐습니까? 필기는 다 하셨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밑에 건 좀 지울게요. 안 돼요? 잠깐 기다릴게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3형식의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3형식 말고 또 어떤 얘기 해야 돼요? 4형식 이야기하면 되겠죠.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4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거 지워도 되니? 네. 옆에다 쓸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는 4형식이죠. 4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4형식. 4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게 4형식의 생김새죠. 그런데 우리 지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어떤 거 배웠었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기억나시나?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4형식이냐 5형식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 때문이죠. 만약에 이 두 개의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가 서로 같지 않아서 얘도 목적어가 되고 얘도 목적어가 된다면 얘를 이용해서도 수동태 하나, 얘를 이용해서도 수동태 하나,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이해되세요? 왜? 수동태가 뭐다? 목적어의 입장에서 말하자. 그럼 목적어가 두 개야. 그럼 목소리를 두 번 낼 수 있는 거죠. 간접 목적어의 목소리 하나, 직접 목적어의 목소리 하나. 목소리가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의 명사가 서로 같아서 얘도 목적어, 얘는 목적 보어가 된다면 앞에는 목적어, 뒤에는 목적 보어가 된다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 목적 보어를 가지고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다? 수동태는 역지사지다. 역지사지가 뭐다? 대상이다. 대상은 뭐다? 목적어다. 결론. 수동태는 목적어 가지고 만드는 거다. 수동태는 목적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묶어서 같이 말할게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거? 5형식이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라고요. 근데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요? 목적어만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요. 목적 보어로는 만들면 안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죠. He gave me the book.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He gave me the book. 이런 문장이 있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5형식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He They라고 할게요. They elected Tom a captain. 이렇게 쓰죠. 됐어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문장을 분석해 보면은 여기에 me라는 것과 the book이라는 것은 서로 같지 않죠. 4형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니까 Tom과 a captain이라고 하는 것은 같죠. 목적 보어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4형식에서는 수동태를 만들 때 두 문장이 나오겠죠. 누굴 이용해서? me를 이용해서. 그럼 얘를 앞으로 당겨 볼게요. I 한 다음에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I 시제 지켜주는 겁니다. was I was given 이라고 써주시고 I was given 얘는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죠? 그냥 쓰세요. I was given the book 이렇게 쓰는 거죠. I was given the book 한 다음에 by him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의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the book의 목소리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럼 the book을 앞으로 당길게요. 얘를 앞에 쓰면 the book 그 책은요 was given 마찬가지로 주어진 거죠. was given 한 다음에 누구한테? 내가 남아있잖아요. me 한 다음에 by hi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써도 돼요.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4형식에서 뭐 배웠어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더 북을 앞에 쓰고 더 북이 여기 나오고 더 북이 여기 나오고 미가 뒤에 나오고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그 사이에다가 뭘 써주라고 그랬어요? 전치사를 써주라고 그랬죠. 그때 쓴 전치사의 종류가 세 가지였죠. 어떻게 세 가지였어요? to, for, of 세 가지였죠. of는 언제 쓴다 그랬어? 동사가 ask일 때. ask면 요 사이에다가 of를 쓴다 그랬죠. 얘가 buy나 make나 get, cook이면 for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명단에 없으면 무조건 to를 써라 그랬죠. give는 그 명단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뭘 써야 돼? to를 써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to me 이렇게 문장이 됐겠죠. 됐어요? 그리고 나면 목적어가 book이잖아.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the book was given. 그럼 여기 to가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근데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to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수동태로 바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됐죠? 근데 이 전치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써주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써주긴 해요. to me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결론. 사형식은요. 사형식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형식에서는 복잡하지 않아요. 시험 범위로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형식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목적어 2개. 잠깐 목적어가 2개래요. 목적어가 2개니까 수동태도 몇 개? 수동태도 2개. 당연하겠죠. 목적어가 2개니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하나만 더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그가 나에게 책을 줬잖아. 이건 좀 바꿔볼게요. He bought me the book. 그가 나에게 책을 이번에는 사주었다. 사줬다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그가 나에게 책을 사주었습니다. 라고 썼을 때 누가 앞으로 튀어나와라? me 그리고 the book 이런 애들이 튀어나와야겠죠. 오케이? 이번엔 the book을 먼저 써볼까요? 문장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the book. 그 책이요. was. 시제는 지켜지는 겁니다. 지켜주세요. 과거. The book was bought. 그 책이 구매되어졌습니다. 구매되어졌죠. 여기다 전체를 쓴다면 뭘 써야 돼요? by니까 for 써야겠죠. 그래서 for me 한 다음에 by him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book was bought for me by him. 됐죠? 이렇게. 괜찮죠? 그 책은 나를 위해서 그에 의해 구입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오케이? 하나만 더 바꿔볼게요. 간접 목적어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써보면 I 시제 was bought. 잠깐만요. 문장을 쓰다 보니까 I was bought. 내가 구매됐죠. 나는 구매되었습니다. 난 노예예요? 이상하잖아, 조금.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장을 쓰지 않죠. 됐어요? 결론입니다. 결론. 사형식의 수동태는요. 목적어가 2개잖아요. 목적어가 2개니까 수동태도 2개인 거예요. 다시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2개라고요. 아시겠죠? 목적어 2개, 수동태 2개. 단 의미에 따라서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간접 목적어나 직접 목적어를 이용해서 수동태를 만들었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그 문장을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문법에만 맞다고 그게 맞는 문장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내가 칠판을 맞고 의미도 맞죠. 맞아요? 오케이? 나는 물을 마십니다. 문법에도 맞고 의미도 맞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칠판을 마십니다. 이건 어때요? 문법에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장을 써요, 안 써요? 쓰지 않아요. 됐어요? 문법에는 맞죠. I was bought라고. 근데 의미가 돼요, 안 돼요? 의미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겁니다. 결론. 사형식은 수동태가 2개다. 단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의미상. 됐죠? 이게 사형식 수동태입니다. 되게 짧죠? 끝입니다. 5형식으로 넘어오죠. 5형식은 이렇게 하면 돼요. 5형식에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5형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얘는 보어다. 얘는 보어예요. 보어입니다. 얘는 수동태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되셨죠?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누구 가지고? 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탐을 가지고. 문장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탐이라는 아이가 과거 시제입니다. 시제 지켜주세요. was elected a captain 한 다음에 by them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Tom was elected a captain by them 이라는 문장을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실제로 나중에 문제로 접하게 될 거. 시험 문제로 뭐 수동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있잖아. 너희가 많이 접하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걸 접하게 될 거예요. 야, 너 여기다가 여긴 주어는 당연히 있겠죠.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야, 너 여기다가 동사를 그냥 쓸 거니 아니면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야, 너 여기다가 gave라는 단어를 쓸 거야? 아니면 was given 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야, 능동태를 쓸지 수동태를 쓸지를 결정해라.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이렇게 풀어라고 하실 거예요. 틀렸어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런 풀이가 좋지 않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삼형식에서만 적용돼요. 삼형식에서만 유효한 풀이에요. 맞아요? 뒤에 목적어 있다, 목적어 없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뒤에 목적어 있다, 능동. 목적어 없다, 수동. 그건 삼형식에서만 통하죠. 오로지 삼형식에서만 통하는 방법이에요. 돌아오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을 보면 잘 보세요. 분명히 비동사 플러스 pp를 썼는데도 bpp를 썼죠. 뭐가? 목적어 명사가 남아있죠. 맞아요? 목적어가 있는데도 bpp를 쓴다고요. 다시 bpp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남아있다고요. 됐나요? 그럼 내가 능동태를 쓸 것이냐 수동태를 쓸 것이냐를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냐 없냐로 푸는 것은 3형식에서만 적용되고 4형식과 5형식에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문제를 풀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거죠. 그러면 어쩌라고요? 풀지 말라고만 말하고 끝이 아니죠. 어쩌라는 겁니까? 자, 어쩌라는 거냐면 잘 보세요. 내가 능동태를 쓸 것이냐 수동태를 쓸 것이냐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누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능동태가 뭐였어요? 행위자의 입장에서 말한다. 수동태가 뭐였어요? 대상의 입장에서 말한다. 이게 중요했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이 행위자냐 대상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더 훌륭한 방법은. 왜 이건 오류가 없어요. 뒤에를 봐라 라고 하는 오류가 있는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아니에요. 어디 봐라? 앞을 봐라. 앞을 보고 행위자인지 대상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탐이라는 애가 있어요. 뭘 써야 돼요? 탐이라는 애는 gave. 오케이? 근데 잘 보세요. 탐은 was given은 안 되나요? 되죠? 탐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면 뒤를 보는 거예요. 다시 좀 어렵죠?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운데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라서 그래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 능동태를 쓸 것이냐 수동태를 쓸 것이냐는 순서대로 푸세요. 순서대로. 어디 먼저 봐라? 무조건 앞을 먼저 봐야 돼요. 앞을 먼저 보고 얘가 행위자냐 대상이냐를 따지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한 번에 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만약에 이 앞에가 더 북이에요. 더 북이면 얘는 행위자예요 대상이에요. 얘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맞아요? 그럼 정답은 한 번에 was given을 쓰시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앞을 봤더니 주어가 탐이야. 얘는 행위자가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어디 봐라? 그리고 나서 뒤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진짜 행위자라면 뒤에 대상물이 나오겠죠. 얘가 대상이라면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오류가 없어요. 오케이? 다시 결론. 수동태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수동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앞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뒤를 보는 거다. 순서대로 앞에 보고 뒤에 보는 거예요.
주어를 먼저 확인하고 뒤에 대상물을 확인하고 이 순서대로 푸셔야 돼요.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됐죠? 요거는 잘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류가 많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이게 더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5형식은 끝입니까? 아니요. 5형식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우리 그 오늘도 시험 봤는데 그 5형식 문장이 있었잖아요. 5형식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죠.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5형식 문장 되게 중요했던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여기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 있었죠? 첫 번째 명사 있었죠. 두 번째 형용사 있었어요. 세 번째 뭐가 나올 수 있었어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었죠. 그 투부정사를 바꿀 수 있었죠. 원형부정사로. 근데 투부정사를 원형부정사로 바꾸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첫 번째 동사가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일 때. 그리고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이렇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투부정사를 원형부정사로 바꾼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야, 잘 봐. 투부정사라는 것과 원형부정사라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야. 내가 투부정사를 쓰려다가 안 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원형부정사를 쓰는 거죠. 근데 원형부정사를 쓸 조건이 깨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투부정사 돌아온다 그랬죠. 왔다 갔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she라고 할게요. she, so 무슨 동사? 지각동사. she saw Tom. 여기다가 dance. 맞는 문장이죠. 다시 지각동사.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 탐이 춤을 추는 거니까 행위자죠. 탐은 행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썼어? dance란 단어를 써준 거죠. 똑같은 문장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She made Tom dance. 이런 문장 있죠? 사역동사 시키는 거니까 얘 사역동사.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 그래서 댄스 원형부정사. 됐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엄연히 뭐가 존재해요? 엄연히 목적어가 존재하죠. 목적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누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누구? 탐이라는 애가 앞으로 나오죠. 탐. 여기도 해볼까요? 동시에 해볼까요? 여기도 탐이라는 애가 앞으로 나오겠죠. 됐죠? 그럼 다음에 so죠. 시제는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was seen. made죠. 시제 지켜지는 겁니다. was made.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럼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탐은 앞으로 뛰쳐나갔고요. 다음에 dance죠. dance가 남아있잖아. 밑에서 써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to dance가 아니라 dance를 썼던 이유가 뭐예요? 이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누가 동사예요? was가 동사죠. 시제를 가지고 있는 애가 동사가 되는 거죠. was가 동사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깨졌어요. 맞아요. 1차적인 조건이 깨졌죠. 두 번째,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해야 되죠. 근데 목적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자체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두 가지의 조건이 다 깨져버렸죠. 더 이상 원형 부정사를 쓸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대로 돌아가라. 투부정사로 돌아가라. 그래서 뭐 써요? to dance를 쓰는 거예요. to dance by her. 이렇게 문장을 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was made가 됐죠. 누가 동사야? was가 동사야. 시제를 가진 녀석이 동사니까. 두 번째, 목적어 자체가 없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원형 부정사를 쓸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뭘 써라? to 부정사. 그래서 to dance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by her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결론. 5형식에서는요. 5형식 문장에서의 수동태는 뭐 단순하게 목적어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 목적 보호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유치해요, 사실은. 약간 유치한 문제인 거고요. 조금 난이도를 높이자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기 부분인 거예요. 어떤 거?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원형 부정사. 이 원형 부정사가 사용된 문장은 능동태였던 거죠. 능동태에서 원형 부정사를 썼던 것을 어떻게? 수동태 문장에서는 어떻게? 투부정사라는 형태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조건이 깨질 테니까요. 이게 오형식에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오형식의 수동태예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수동태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수동태는 뭐다? 역지사지다. 수동태는 역지사지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누굴 가지고 만든다? 목적어를 가지고 만든다. 목적어는 어디에 있다? 3형식, 그리고 4형식, 그리고 5형식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도 3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4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5형식의 수동태를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수동태를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말했었던 모든 수동태 문장들 있잖아요. 여태까지 봤던 모든 수동태 문장들은 다 평서문이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꼭 수동태는 평서문이어야만 할까? 평서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네 번째. 첫 번째가 3형식, 두 번째가 4형식, 세 번째가 5형식이었잖아. 네 번째는 기타. 약간 특이한 수동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약간 특이한 거. 특이하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혹시 의문문을 가지고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의문문의 수동태요.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의 수동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의문문의 수동태인데요. 아까도 잠깐 우리 그 연습 문제 풀 때 이야기했었지만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문문을 생각해 보면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죠. 오케이? 그것에 따라서 의문문의 어떤 형태들이 약간씩 바뀌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거죠. Who made the box? 그 상자를 누가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Did he make the box? 그 사람이 상자를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 있고요.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 Why did he make the box?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있어요. 오케이? 이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다를까? 얘를 수동태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라고 해보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의문문의 수동태를 바꿀 때는 한 번에 바꾸면 좋겠지만 뭐 한 번에 바꾸는 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수동태를 먼저 만들어 보죠. 수동태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수동태니까 제일 먼저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를 앞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e box 앞에 오고 시제는 지켜지는 거죠. made라고 과거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was made 지켜주시고 그런 다음에 행위자 who라는 녀석이 의문사인과 동시에 주어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by whom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전치사 뒤기 때문에 그냥 whom이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는 겁니다. by whom 됐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는 의문문이 아니다.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바꿔보자.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니까 의문사가 문장 서두로 나와야 되는데 by whom이라는 녀석 자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by whom. by whom 쓴 다음에 동사가 주어로 나와야겠죠. 동사가 주어로 나오니까 was the box 한 다음에 made 끝이에요. by whom was the box made? 라고 하는 것이 의문문의 수동태인 거죠.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으니까 뭐 또 어떤 모습을 띌지 한번 해보자고. 얘도 먼저 수동태를 먼저 만들게요. 수동태를 먼저 만들어 보니까 the box가 앞으로 와야겠죠. the box 얘가 목적어니까 the box 앞으로 오시고 시제는 과거니까 was made가 되고 그런 다음에 by him 이런 형태를 썼죠. The box was made by him 이게 된 거죠. 근데 얘를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의문문으로 바꿔보니까 의문사가 있다 없다? 없다. 신경 쓰지 마세요. 동사만 주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동사가 뭐다? 비동사다. 그러니까 얘만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was the box made by him 이런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아주 간단한 모습이죠.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뭐고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뭔데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다음 갑시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만 더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 만들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를 먼저 만들자. 수동태를 먼저 만들어 보니까 더 박스의 형태가 앞으로 나오겠죠. 더 박스.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was made 한 다음에 by him 하고 나서 y라는 녀석이 남아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의문문으로 다시 바꿔보죠.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의문사가 문장 서두에 나와라. 그래서 y란 단어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y 한 다음에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y was the box. Why was the box made by hi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됐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꼭 의문문이어야 될까? 꼭 의문문이어야 될까? 의문문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번째, 의문문이 아니고서 어떤 거? 명령문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명령문. 명령문이라는 것도 수동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명령문은요, 사실은 복잡한 설명보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명령문에 대한 수동태는 그냥 let it be예요. 그냥 이렇게 일단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문법 하나를 공부해서 여기저기 막 여러 군데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문법을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문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그 공식 자체를. 근데 내가 그 공식 하나를 공부해서 문법 하나를 공부해서 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문을 외우세요. 오케이?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오케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그냥 let it be라고 외우시면 돼요. let it be. 그냥 무조건 let it be예요. let it be.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open the door. 예를 들어서 야, 창문 좀 열어. open the door. 자, 문 좀 열어봐. 이거죠. open the door. 얘를 수동태로 바꾸고 싶다고요. 어쩌거나 목적어는 있잖아요. open the door. the door가 목적어니까.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바뀌어요. let it be잖아요. let the door. let the door 한 다음에 be 이렇게 나와야 되죠. let it be죠.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뭐라고요? 수동태라고요. BPP. let the door be opened.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let it be예요. 이게 끝이에요.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명령문에 대한 수동태는 결국에 간접 명령문의 형태를 쓰는 거죠. let이라는 형태를 써서 그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추가로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재미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재미로 제목은 부정주어. 부정주어라는 건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No one loves him. 야,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문장을 썼다고요.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꿔라. 수동태로 바꿔라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he is loved by no one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부정주어잖아요. 부정주어는 수동태의 주어로 가지 않습니다. 수동태의 행위자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정주어잖아. 결론. 얘는 그냥 부정문으로 만드시면 돼요. 부정문으로. 즉 다시 말해서 he is not loved by anyon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즉 not 플러스 any가 no가 되는 거죠.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죠. not과 any를 합치니까 no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he is not loved by anyone 이란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부정주어에 대해 관련된 수동태 문장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진짜로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나게 되는 거죠.